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5.2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침이에요.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 계획이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방침을 어떻게 잘 설정해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5.2.2항에 대해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은 심사원이 지금 종류가 두 가지인데 뭐예요? 예, 우리 흔히 말하면은 QMS라고 EMS라고 해요. 예. 품질과 환경 심사원이 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품질과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심사를 가보면 환경에 대한 심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업체가 아니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업체하고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환경에 관한 거. 환경에 관한 거 계약서가 흔히 뭐가 있느냐면 대기, 수질, 그죠? 대기 수질이에요. 대부분 다가. 수질은 전업체가 해당되고 대기는 이제 그런 거죠.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업체는 전문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심사관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그래서 대부분 다 품질 위주로 해가지고 심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침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인생 계획을 잡을 때 우선순위를 뭘로 잡을 거냐 이거예요. 돈을 버는 데를 잡을 거냐, 아니면 건강만을 잡을 거냐, 아니면 자식농사를 잘 지을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사람들이 돈만 따라가죠. 예,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맞는 생각인데 깊게 들어가다 아까 얘기대로 방침이 있으면 목표가 나와야 되고 목표가 있으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돈이 적는 거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는 하나의 부대적인 요소일 뿐이지 걔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오전에 얘기대로 물어보면 그거는 방침이다. 이건 목표를 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뭘까요?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게 목표라고 해요. 공부를 잘하는데 졸업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졸업을 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그건 그러면 인정해줘요. 왜? 사회가 그러니까. 제가요 문제를 30년 했거든요. 근데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서류 전형에서는 운전면허증 있으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장롱을 한 30년 했거든요. 그래요? 좀 그러네. 그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와 같은 두 개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 시장성을 보는 거예요. 시장성을. 그렇죠? 시장에서는 뭘 요구를 해요? 시장에서는 QMS나 EMS 심사를 동시에 심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 가지 심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 한 사람하고 이 사람 한 사람 오게 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두 가지를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대목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겠죠. 회의일지나 교육일지 숙지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뭐냐면 5.2항에 대해서 방침이잖아요. 방침이 설정되어 있던 내용을 언제 전달했느냐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오전에. 그럼 회의일지 기록되어 있는데 교육일지라는 건 뭐냐면 무슨 내용을 전달했을까라는 거예요. 오전 이야기대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놨는데 교육은 다른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심사원 과정 설명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의 일지회가 그
그와 같은 일맥하는 내용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달했을 때 전 종업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최고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항은 뭐예요? 품질과 환경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야 된다? 목표 방침. 예, 그렇죠. 목표 방침을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오전 이야기대로 우리는 영업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100억밖에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금년에는 200을 하자 라고 정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0을 하려면 뭘 개선해야 되냐? 오전 이야기대로 이거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죠? 얘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 200을 하려고 하면 얘를 검토해서 늘려고 변경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1항이세요. 그러면 대표자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개선 의지가 뭘로 가야 돼요? 주기적인 회의 기록을 보는 거죠. 대부분 다 회의 기록은 뭐 부서장들 개념으로 회의 기록을 보는 거고 그 나머지는 거기다가 그 교육 일지로만 쓰더라고요. 기업들이 가보면.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될 때 1항은 그런 부분, 2항은 뭐예요? 품질 방침과 환경 방침을 전 부서원이 실행 가능하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끌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첨부 가미가 되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품질 설명서는 아까 교수님 얘기해 주셨듯이 그 과정 거기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 그 과정 말은 참 많이 해. 근데 너무 멀리 가. 너무 멀리 가. 누가 보면 정답인 것 같아. 정답.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맞죠? 품질 설명서는 뭐냐면 설명서가 제품 설명서하고 크게 달라져요. 품질 설명서는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제품 설명서는 제품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기업체 가보면 대부분 다 제품 설명서 하나를 가지고 품질 설명서까지 같이 묻어 쓰고 있어요. 정리되나요? 네. 제품 설명서하고 품질 설명서? 사용하는데. 어떤 포커스를 맞추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6.1.1항 A항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6.1.A항을 심사할 경우에는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 제품 설명서를 봐야 됩니까? 품질 설명서를 봐야 됩니까? 품질 설명서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시항은 누가 했어요? 네. 시항은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의 예방 또는 감소. 그 이야기는 리스크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리뷰를 안 했어요. 그럼 같은 리스크가 계속 발생되겠죠. 그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자, 예방 조치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D항은 뭐예요? 개선의 성취. 개선은 계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리스크 발생된 항목을 개선하고 나니까, 그죠? 또 리스크를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거는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성 선생님은 말은 저번 잘하는데 정답은 말을 못해. 박 선생님은 쉽게 보면은 언니가 말하는 대로 저 똑같아요. 따라서 하고 있고. 장 선생님 물어보면은 딴소리 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정확히 그냥 파고 들어야 니즈를. 우리 그냥 부족하다. 그 부족한 끊어야 돼. 부족한 끊어야 돼 그냥.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무조건 끊으려고 그러냐.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겠죠.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는 누가 진행해요? 책임과 권한. 대표이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하는데, 대표이사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서를 남겨야 돼요? 어떤 문서? 아까 얘기했는데? No. 지침서. No. 인증서, No. 품질 보증서. No. 아까 다 물어보니까. 아까 어제 나 질문했었는데. 품질 경험 검토서. 아니야. 어제 나 문서. 에? 기록 문서. No. 선생님. 말해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분장표. 업무 분장표 나와야 되겠죠. 왜 속수만이 말안 해도. 아니야, 내가 아니 한번 보겠어 그래 지금. 교수님이 말 많이 했는데 책임과 권한은 대표이사가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이사가 부여하기 전에 업무 분장표를 만들어서 장정기사 일을 하세요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가서 장정기 부장님 그 영업이죠? 네. 그럼 영업부장님이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업무 분장표 보여줘야 되거든요. 업무 분장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봐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두 가지예요. 사업계획서는 소위 말해서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서가 있을 거고요. 부서 운영에 대한 계획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까 분장표에 따른 계획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업무 계획서 나와야 되거든요. 업무 계획서. 그거는 이런 거겠죠. 부서 계획서는 우리가 한 부서라 그러면, 그죠? 세 분이 한 영업부라 그러면 영업부장이 계획서를 따르는 거대로 움직이면 될 거잖아요. 근데 영업부서 중에서도 너는 국내 영업, 너는 해외 영업 정해질 거잖아요. 그 계획이 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 계획이. 얘 업무 계획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분장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종류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하기 어려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분석하는 게 뭐예요? 오전에 썼는데 분석이 이게 뭐냐면 내부 감사가 똑같은 거예요. 얘가 내부 감사. 부서별로 내부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전에. 그죠? 예. 이거 근데 부서별 내부 감사를 할 때 얘는 뭐가 들어가요? 개인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것도 분석할 수 있어요. 개인 거를. 각자. 그러니까 크게는 부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장수가 못했어. 그 장수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뭐가 잘못돼 있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 장수 업무 분장표 보니까 사무실 청소만 할 때 있는데 와서 보니까 맨날 어디 치고 있어. 청소를 못했어. 근데 내부감사에 걸렸어. 근데 너 청소 안 했어? 그랬더니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었거든요. 왜 시간이 없었는데? 아니 성경희 씨가 맨날 와서 이거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일을 못했다는 거야. 그럼 분장관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걸 분석하려면 얘를 봐야 된다. 왜 장수 씨한테 청소만 하락하지 워드를 철학했지?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 얘가 워드를 잘 쳐. 그러면 청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얘를 워드를 시켜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업무 분야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제안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제 심사할 때 제일 어렵고 헷갈리는 것들이 이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개선이세요.
근데 ISO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한활동, 개선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ISO에서는 제한활동이라는 용어로 쓰지 않아요. 개선활동이라고 해요. 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개선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잘못되어 있는 거를 바꿔나가는 거를 개선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제한은 뭐예요? 비슷한데 제한은 그거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ISO에서는 개선활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활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서류를 봐야 될 항목은 몇 항일까요? 6.10방 6.10방 어디 있어? 6점이다. 이랑 아, 6.2대 좀 2대2다. 그거보다 오전 시간대를 맞추는 거 좋을 것 같은데 5.15 5.3항에서도 이걸 많이 다루고 있어요. 5.3항에서. 조직의 역할. 네. 왜냐하면 여기서 붙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붙어 있으니까 5.3항으로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 심사를 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내가 오늘 심사를 가가지고 영업부 심사를 하고 있어 이렇게요. 그러는데 또 다른 데서는 다른 부서에 심사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같은 문서라고 여러 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서를 못 보는 수가 있거든요. 파일 하나니까.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심사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리스크 같은 걸 줄여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 심사를 하거든요. 그 6.1.1항에 대해서 보면 리스크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6.1.2항에 대해서는 크게는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것은 뭐냐면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는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원래는 많이 안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외국 버전이 들어오면서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모니터링이 뭘까요? 응? 모니터링이 뭐예요? 사전에 가서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검토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사용 그대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사용 그대로. 얘가 사용은 어디 쓰는 거예요? 보드파일 쓰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그 써요. 근데 이게 잘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잘 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모니터링이에요. 이 행위가. 그러면 ISO에서 모니터링을 뭘 말할까요?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거예요. 계획대로. 방침을 잡아놨는데 방침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그 대기업에 가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생산 라인에 가면 PP 라인이라고 알죠? 그죠? PP 라인 뭐예요? 샘플을 시험하는 곳이잖아요. 생산하는 곳. 예.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가 뭔가요? 가짜로 지어진 건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고객들 하나의 홍보하기 위해서. 샘플을 이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좀 더 알아듣게 설명하게.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모델하우스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보 주택을 집지으로 홍보. 저도 알아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말 어렵게 해요. 주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홍보하는 위한 건물. 그래서 건물. 꼭 알아들을 수 없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방글라데시 와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럼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모델하우스는 뭐냐면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을 조그만하게 촉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축소시키는. 네. 우리 이렇게 아파트 지을 거야 크게. 네.
여러 집을. 근데 그 중에서 평수별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전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 집에 사면 이런 집이에요 이렇게 아는데 뭐 아파트 모형이야 샘플이야 이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나 이해를 못해서 안 돼.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잖아요. 나는 방글라데시 가서 몰라. 어떻게 방글라데시 됐지? 결론적으로는 이게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모델하우스도 가면 많이 바뀌죠. 뭐가 바뀌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문 사양에 따라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그 범죄 무슨 기관에서 그 자료가 나왔는데 그거예요. 그 동의 아파트는 똑같이 생겼어.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 나쁜 놈들이 다 안다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접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A형, B형, C형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거 바꿔나가는 거지. 그래서 모델하우스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기존의 샘플 하우스고요. 변경으로 A형, B형, C형도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모델하우스가 모니터링과 똑같은 거예요. 현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불량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험해 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예방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B항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는 2항을 보니까 예방조치 결과나 시행조치 결과를 했다 안 했다. 왜?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니까. 모니터링 했으면 결과는 어디다 기록을 해요? 모니터링 했던 결과물의 기록 문서가 뭐예요? 모니터링한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는 뭐냐면 성적서겠죠. 성적서는 설명해 줄 게 많네, 그죠? 네. 그것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모두 아파서. 너무 실장님. 네, 이것만 하고요. 성적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인수공사. 그 다음에 공정검사. 그 다음에 제품검사. 성적서. 성적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그런데 얘는 어디에 속하느냐? 제품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설비가 있어요, 설비. 설비에 대한 성적서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교정 성적서예요. 교정. 성적서는 설비에 관한 성적서가 있고 제품에 관한 성적서가 있어요. 설비에 관한 거는 교정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제품에 관한 거는 인수라는 단어, 공정이라는 단어, 제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셨죠? 네. 이거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잠깐 쉬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가세요? 요즘 설비 성적서에는 왜 교정 성적서가 들어야 되는 거죠? 쉬는 시간이면 질문 받으면 안 되지. 보면 완전히 교수님 싫어. 저는 뭐 먹거리라도 준비해서 갖다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먹거리도 안 주면 먹거리 안 되는 거죠. 뭐라고? 가구. 교수님 당분간 이사님 가져온 가구를 깎아드렸습니다.
칼큰거 있어요. 오늘도 값 따라간다는 식으로 해? 네? 진짜요? 네. 친구들이 보낸다던데. 교수님 저 감 빨리 드셔야 되는데. 내려가세요. 저 교수님 저감 빨리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 단감이더라고, 저거. 저 말랑거리면 맛 하나도 없어요. 그냥 씻어서 먹읍시다, 깎지 말고. 그래 그냥 좀 맛있고. 시험 보는 것 같아, 문제 푸는 게. 저는 그 첫 번째 문제는 권고를 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일단 고객 만족도 조사 그 자체라는 그 양식이 네. 그 리스크를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좀 품질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네. 작업에 따라서 그런 게 많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일단 미등록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 문제 안 좋은 면이지만 그래도 권고를 해서 등록을 하라고 뭐 미등록 자체는 아주 이렇게 부적합 정도까지 크게 때릴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서 네. 권고적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그렇게 좀 할 것 같습니다. 저 예. 오케이. 일단 박 선생님은? 저는 부족함을 느끼는데요. 네. 네, 냉장고 조립해서 통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원이 최근 고객 리스크에 대한 문서를 요청하였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문서가 없다고 했어요. 네. 고객이 요청하는 거는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부족하고 드렸는데. 네, 오케이. 예.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조사 자체는 작성이 되고 있어서 조사 자체가 작성이 되고 있다는 것에 따라서 양식이 등록 안 되는 건 좀 약간 낮은 식으로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공고로서 좀 근데 내 생각에는 판단은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 이제 등록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네. 심사원 입장이라면. 그 자체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예. 그걸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품질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예. 회사에 사용하는 문서는 양식 등록대장에 등록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예. 권고 조치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현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냉장고 조립회사의 통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고객 리스크에 대한 문서 요청하니까 그게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적합을 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과감하게 부적합을 하는 것보다 이제 리스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심사원 입장에서 왜 리스크가 중요시 여겨서 리스크 서류를 다루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로 인해서 부적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대한테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부적합을 끊고 나면은 부적합 문서에서 업체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사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적합 리스크에 대한 고객 리스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줄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성 선생은 지금 어떻게 판단했어요? 공고로 했고요. 네. 인수자가 인수검사 성적서와 업체 성적서가 지금 일치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담당자가 누군지 확인을 하고 이유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으로 권고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이거는 부적합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수검사의 목적이 뭔가라는 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수검사의 목적은 양질의 제품이 우리 회사에
입고돼서 그 자재로 인해서 제품을 생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수검사 성적서에 타사 인수검사 제품을 반영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없는 항목일 경우에 업체에서 그 검사 항목을 검사해서 가져오는 건데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항목하고 그 가져오는 제품의 성적서의 항목과 다르면 우리가 검사를 안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누락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부적합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냉장고를 조립 생산하고 있는 회사를 품질과 환경 통합 심사를 진행하였다. 2019년도 회사의 품질 환경 경영 방침과 목표가 설정되어 게시되어 있는 문서를 확인한 바 심사원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발행하였다. 심사원 장종기가 심사원 6.2.1항 심사 결과 부적합이라고 발생하였다. 이유를 기록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부적합을 발행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장정기 심사위원은 부적합을 발행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다른 심사원이 그거를 부적합 발행한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지. 이제. 왜 부적합 했는지. 무엇이가 잘못됐나요? 답 찾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유해 방지 예방 방침이 여기는 이제 분리수거를 기술로 했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안 돼서 부적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방침과 목표가 일치하지 않아서 부적합했다? 네. 그 부족한 내용이 좀 과하지 않나? 내가 볼 땐 그러는데. 이 문서에 따라서 계획대로 실천이 안 돼 있었거든요. 뭐 어렵다. 그럼 장정 씨한테 물어봐. 저분 왜 부적합 끊었는지. 네, 제가 그러셨어요. 왜 끊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끊었는지. 교수님, 그 네. 연도 빠진 거라고 얘기해보세요. 그거는 부족합이 아니고 개선사항으로 공고사항으로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방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2019년 경영 방침에 따라서 2019년에 대한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2019년이란 연도 자체에 대한 정확한 게시가 없었습니다. 그럼 연도가 안 들어갔다 해서 부족하게 근데 해버렸어요? 그건 좀 그랬어요. 혹시 연도 끊어놓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막 그럴 거라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건 좀 그렇고. 연도에 제가 여기 아까 간승이 지금 연도 얘기하시니까 근데 여기 방침에는 2019년 품질 환경 경영 방침이라고 했는데 품질 환경 경영 목표에는 2019년이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부족함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 그렇다잖아요 지금. 아니 그걸로 안 끊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잖아 지금. 지금 내용을 보면 방침에는 대표이사 서명이 안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목표에는 연도하고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데 네. 그로 인해서 부적합을 끊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6.2.1항을 읽어봐야 돼요.
6.2.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사소통 겸용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6.0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6.0에 대해서는 어제 5.0에서 다루는 게 뭐였느냐면 니즈였어요. 니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의 CEO의 어떤 의사 표현이라고 하죠. 의사 표명. 그러면 의사 표명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다루는 게 6.0입니다. 6.1.1항에 대해서는 4.1에서 배운 것처럼 4.0은 뭐예요? 대표이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6.1.1항에 대해서 A항은 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대표이사가 의사표명을 해놓은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증에는 뭐가 있어요? 보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관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보증이라고 그래요. 이 보증을 어떻게 잘 하느냐? 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 다음 B항은 바람직한 영향 증진을 하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어떻게 의사표명한 내용에 따라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C항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잡아놓은 의사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잘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서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획인 거죠. 계획을 잘 잡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수립이 나오고 수립되고 나면 뭐예요?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 결과 문서를 봤을 때 우리 심사 때 연도가는 뭐냐면 연도 계획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한도 단기 계획이 나와야 되겠고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문서로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사 나가보면 계획은 잡혀있는데 불구하고 실행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실행 자료는 있는데 계획 자료가 없어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그때그때 계획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6.1항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6.1.1항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리스크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은 누가 있죠? 대부분 기업들에 보면 책임은 누구예요? 작업자. 권한은 누구 있어요? CEO. 사장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야 돼요. 부서장들은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도 부서원들까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아니면 부서원들한테 전달 교육을 하고 그에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아침에 밥을 먹으려면 아이들이 그래요. 밥 먹어 그러면 반찬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엄마는 반찬에 관계하지 않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마음이었었고 그 아이는 반찬이 자기가 원하는 반찬이 있으면 먹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 입맛이 안 맞으면 먹지 않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일종의 사업계획서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가 공부하고 갔다 오면 얘야 내일 아침에 반찬 뭐 해줄까? 라고 물어봤다면 그게 계획서겠죠. 그런데 계획 없이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것만 만들었다면 아이는 싫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방조치. 내가 내 맘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가 먹지 않는구나.
하니까 내가 앞으로는 물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시정 그리고 예방조치는 뭐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거겠죠.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밥을 안 먹고 가면 몹시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밥을 먹고 가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은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만들어주면서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무엇으로? 건강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라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안을 제안을 해라. 이런 거죠. 엄마, 내일 아침에 나 떡볶이 해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5점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침이에요.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 계획이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방침을 어떻게 잘 설정해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5점, 2점 이야기에 대해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의 심사원이 지금 종류가 두 가지인데 뭐예요? 네, 우리 흔히 말하면은 QMS라고 EMS라고 해요. 네. 품질과 환경 심사원이 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품질과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심사를 가보면 환경에 대한 심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업체가 아니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업체하고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환경에 관한 거. 환경에 관한 거 계약서가 흔히 뭐가 있느냐면 대기, 수질, 그죠? 대기 수질이에요. 대부분 다가. 수질은 전업체가 해당되고 대기는 이제 그런 거죠.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업체는 전문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심사원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그래서 대부분 다 품질 위주로 해가지고 심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침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인생 계획을 잡고 우선순위를 뭘로 잡을 거냐 이거예요. 돈을 버는 데를 잡을 거냐, 아니면 건강관리 잡을 거냐, 아니면 자식농사를 잘 지을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사람들이 돈만 따라가죠. 예,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맞는 생각인데 깊게 들어가다 아까 얘기대로 방침이 있으면 목표가 나와야 되고 목표가 있으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돈이 저는 거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는 하나의 부대적인 요소일 뿐이지 걔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오전 얘기대로 물어보면 그거는 방침이다. 이건 목표를 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뭘까요?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게 목표라고 해요. 공부를 잘하는데 졸업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졸업을 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그건 그나마 인정해줘요. 왜? 사회가 그러니까. 제가요 문제를 30년 했거든요. 근데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서류 전형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장롱을 한 30년 했거든요. 그래요? 좀 그러네. 그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와 같은 두 개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 시장성을 보는 거예요. 시장성을. 그렇죠? 시장에서는 뭘 요구를 해요?
시장에서는 QMS나 EMS 심사를 동시에 심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 가지 심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 한 사람하고 이 사람 한 사람 오게 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두 가지를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대목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겠죠. 회의일지나 교육일지 숙지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뭐냐면 5.2항에 대해서 방침이잖아요. 방침이 설정되어 있던 내용을 언제 전달했느냐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오전에. 그 회의일지 기록되어 있는데 교육일지라는 거 뭐냐면 무슨 내용을 전달했을까라는 거예요. 오전 이야기대로 이렇게 방침을 전해놨는데 교육은 다른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심사원 과정 설명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의 일지에가 그와 같은 일맥하는 내용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달했을 때 전 정업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항은 뭐예요? 품질과 환경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야 된다? 목표 방침. 예, 그렇죠. 목표 방침을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오전 이야기대로 우리는 영업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100억밖에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금년에는 200으로 하자 라고 정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0으로 하려면 뭘 계산해야 되냐? 오전 이야기대로 이거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죠? 얘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 200을 하려고 하면 얘를 검토해서 늘려오고 변경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1항이세요. 그러면 대표자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개선 의지가 뭘로 봐야 돼요? 주기적인 회의 기록을 보는 거죠. 대부분 다 회의 기록은 뭐 부서장들 개념으로 회의 기록을 보는 거고 그 나머지는 거기다가 그 교육 일지로만 쓰더라고요. 기업들에 가보면.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될 때 1항은 그런 부분, 2항은 뭐예요? 품질 방침과 환경 방침을 전 부서원이 실행 가능하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끌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 서류를 본다고 했어요. 서류를 볼 때는 뭘 본다고? 회의록 일지나 교육 일지. 예. 그리고 회의 일지나 교육 일지를 보고 뭘 확인해 본다? 방침과 목표가 일맥하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최고 경영자가 서명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자, 오전에 제가 이걸 설명했었어요. 그죠? 이거를. 근데 여기에 돼 있는 거 빠지는 거 빠졌다 그랬죠? 연도하고 작성일자. 작성일자.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는 교육을 했었어요. 이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대표이사 서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서명이. 근데 서명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가 일종의 이제 지금은 이걸 설명했었지만 회사의 프로세스를 확인할 때는 문서가 세 가지 확인한다고 했어요. 뭐? 매뉴얼과 절차서하고 지침서. 네. 그 내용에 보면 항상 맨 첫 장에 보면 서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서가. 그리고 문서 하나하나가 저쪽 방에 옛날 지난 거 샘플이 있나 모르겠다. 확인서. 순서에 있는 확인서.
거? 그 말이 그건 아니야. 틀리지 이게 절차상. 그래서 확인했다는 사인인데. 그렇지. 절차. 내용은 지침서 확인. 포인트는 뭐야? 지난 그 무작위로 좀 빼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문서들이. 다 맨 앞장에 보면 서명화도 돼 있는 거예요, 문서가. 여기서 말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서명한 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누가 언제 서명했는가가 이렇게 서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예. 언제 바꿨냐? 이런 것들. 이렇게. 그죠? 그 문서가 아니면 그 문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름대로의 문서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회사에 심사할 때 저를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 회사에, 서진현 회사. 아, 모르면서도 좋다고 웃어. 나 같으면 웃지도 않을 텐데. 미안해. 응. 방침, 리더자의 방침과 목표에 대해서 인허가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인허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뭐가 있죠? 인허가 확인해야 될 의무는 예. 사업자 등록증. 그게 아니라 인허가를 확인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그거는 이 회사가 그 심사했던 그 내용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심사했던 게 아니라 신청서와 확인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장 선생님 5점, 1점 이하에 설명해 보세요. 5점, 1점 이하이 뭔지. 고객 중지로서 제품 서비스가 적합한지, 뭐 아니면 리스크와 기인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전에 부족함.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러면 불량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분석하는 거. 그걸 전문용어로 PDCA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PDCA 사이클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2항을 크게 보면 뭐죠? 5.2항이 크게 보면 대표자의 의지 표명이라고 하면 5.2항은 뭐예요? 의지 표명에 따라서 실행 가능한지. 그렇죠? 그럼 5.3항은? 네, 5.3항은 뭐예요? 조직의 책임과 권한.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는 이거예요. 첫 번째가 조직은 계획을 잘 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5.2항은 실행이 가능하도록 어떤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거고, 5.3항은 뭐예요? 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책임과 권한을 정해놓고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5.항에서 정해놨던 기본이세요. 여기까지 5.1항, 5.2항, 5.3항 얘기를 했던 거예요. 혹시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거 있나요? 선생님 말하면 안 가르쳐주더라도 박 선생님 가르쳐줘요. 아니요, 모른다고 지금 막 찾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보행법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자재가 있어야 되겠죠. 자재. 그죠? 그 다음에 자재가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설비가 있어야 돼요. 설비. 그죠? 자재가 설비가 있는데 그럼 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근데 자재하고 설비하고 사람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메소드.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네, 방법이 나와야 되겠지. 이걸 갖다 우리는 포용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회사나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찌개를 끓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찌개 끓이려면 배추가 있어야 돼. 일단 배추가. 그죠? 근데 배추만 있으면 뭐해? 가스렌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콩나물 끓이는. 그렇죠. 콩나물 얘기다. 근데 배추하고 가스하고 있는데 이거는 엄마가 안 드셔. 그 만든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가. 근데 배추하고 가스하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이
김치찌개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포용법이세요. 이해하세요? 자, 6.1항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6항.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그 4.0, 그죠? 5.0, 그 다음에 6.0을 설명할 거예요. 자, 4.0은 뭐예요? 4.0. 조직에서 조직. 어떻게 보면은 4.0은 회사를 보는 거예요, 회사. 네. 조직이라는 게, 그죠? 네. 그 다음에 5.0에서는 뭘 봐야 돼요? 5.0에서는 방침에 따른 것 갖다가 리스크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정해놓은 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6.0에서 뭘 말할까요?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니즈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죠? 리스크를 어떻게 기회를 다루느냐 이거예요. 기획이요. 예, 기회. 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행정교육사 실습을 하러 왔는데 이것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누구 말보다 대박인 거지. 내가 행정교육사 실습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죠? 근데 내가 그것만 줬어? 인성교육도 해줬지? 인성만 있어.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리스크를 다루는 조치를 다루는 게 6.항이다라는 거예요. 자, 리스크를 다루는 조치에서 6.1.1항 모든 거는 조건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6.1.1항에 대해서는 뭘 볼까요? 보면 책자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4.1항, 4.2항을 보기로 되어 있어요. 그죠? 4.1항은 뭐 있어요? 조직상 4.2항은 이기. 네, 그렇죠. 그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6.1.1항이. 근데 심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시하게 보지 않는 부분 하나가 6항이세요. 왜냐면은 6항은 4항하고 5항하고 중첩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리스크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품질계 시스템이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된다. 아까 5.0하고 똑같아요. 항목이. 보장해야 된다, 보증해야 된다,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심사원들이 잘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를 보증해야 된다. 그죠? 다시 결과를 보정해야 된다 라고 한다고는 뭐가 다를까요? 결과를 보정해야 된다, 결과를 보정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과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계획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대충 현장용으로 쓰지 말고 이제 품질 관리하는 사람들처럼 말을 해야 돼요. 결과라는 것은 뭐냐면 계획에 의한 나타난 문서, 계획에 의한 결과문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왕 말 나와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 회사에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거,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문서. 우리 회사예요. 네.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문서는 첫 번째가 인허가죠. 인증서나 뭐 이런 거죠. 내가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 보증할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운전 면허증이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경험이 많이 있느냐가 따라가는 건데 경험이 뭐예요? 경험은 게시. 성적서를 말하는 거죠. 아까 공정관리일지 이런 거 설명한 것처럼 성적서를 말하는 거죠. 이게 품질 보증 문서예요. 그러면 반대로
보정문서는 뭘까요? 품질 보정문서는 뭐예요? 리뷰한 거 고치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 보정입니까? 보정. 그렇죠. 보정은 일종의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보완? 품질 보정문서는 이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품질 보정문서는 뭐예요? 보정문서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인증서가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운전하시죠? 장롱면허, 그죠? 장롱면허라도 운전면허증을 언제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아야 돼? 7년 하셨나? 10년은 10년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보증문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걸 작성해왔는데 이게 없고 이게 없다 그러면 이게 언제 건지 모르잖아요. 그게 보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정이라는 거는 인증을 가지고 있는데 인증서를 사후 심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게 무슨 과정이세요? 품질과 품질과 환경. 이거 한장을 지시네 이거 지금. ISO 심사. 심사원은 뭐 저거 똑같은 거잖아. 연도 없고 날짜 없는 거 똑같은 거잖아. 2015 No! QA 지금 심사원 보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사 원고. 네. 맨 앞장 한번 보세요. 내가 지난번 준 거. 심사원 보, 그 다음 심사원, 그 다음 선임심사원, 검증시사원 얘기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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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지금 보정인 거예요. 근데 심사원 보호 교육을 받지 않고 심사원을 바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이나 품질 보증문서라는 건 뭐냐면 인증에 대한 검사. 사후 심사. 네. 뭐 사후심사랑 관계없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인허가가 있는데 사후관리를 안 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세요. ISO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가 종류가 뭐뭐 있어요? 신규 심사. 또 뭐가 있어요? 사후 심사. 그 다음 특별 심사. 그 다음 갱신 심사. 나눠지거든요. 갱신은 뭐예요? 유효 기간이 끝나는 거. ISO 인증은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럼 3년 되면은 갱신 받아야 되죠. 특별심사는 뭐예요? 이 회사는 AS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와. 특별히 받은 거예요. 사후심사에서는 좀 더 나눠져요. 사후심사에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9개월에 한 번, 12개월에 한 번, 4가지 나눠져요. 사후심사는. 이 기간 되면은 이 기간 얘를 넘기게 되면 인증 취소가 되죠. 이런 부분 하나가 뭐예요?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겠죠. 바람직한 영향의 증진. 심지어 또 이런 것도 있죠. 기업들이 제대로 돈을 벌지 않고 나쁜 방법으로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사업자도 내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를 못하죠. 자, 시향은 이런 거겠죠.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에 대한 예방 또는 감소 이런 부분이 6.1항에 다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D항은 개선의 성취.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선해야 되겠죠.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1.1항에 대해 심사할 때는 우리 개선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만 선택해 보자고요. A항, B항, C항, D항 어떤 걸 한번 해볼래요? 심사를. 고르세요.
골라보세요. A양, B양, C양, D양. D양, 저는 C양이요. C양. 또 저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A양. A양, 오케이. 그럼 결국 나도 세 가지 다 설명을 하는 거잖아 지금. 하나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각각이 찢어져 이렇게. 자기 마음이. 맞아, 인정해. 근데 아까 A양은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목에서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볼 거냐 이거잖아요. 심사할 때. 6.1.1항 A양을 심사할 경우에는 뭘 문서를 봐야 되느냐. 시스템 의도되지 않는 결과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뭘 보냐 이거죠.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까? 이거죠. 제품 설명서에 뭐가 나와요? 유효기한이 나오는 거잖아요. 생산일자가 나오는 거고 그걸 가지고 보증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러는 거죠. 어떤 회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품질 스티커 있습니까? 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커.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품질 설명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없는데요? 우리 제품 설명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품 설명서 있는데 품질 설명서 없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품 설명서는 있어요. 그런데 품질 설명서는 없어. 그럼 뭘 말해요? 제품 설명서는 있는데 품질 설명서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품에 뭐가 첨부 가미가 됐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품질 설명서는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그 과정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 그 과정 말은 참 많이 해. 근데 너무 멀리 가. 너무 멀리 가. 누가 보면 정답인 것 같아. 정답.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맞죠? 품질 설명서는 뭐냐면 설명서가 제품 설명서하고 크게 달라져요. 품질 설명서는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제품 설명서는 제품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기업체 가보면 대부분 다 제품 설명서 하나를 가지고 품질 설명서까지 같이 묻어 쓰고 있어요. 정리되나요? 네. 제품 설명서하고 품질 설명서? 사용하는데 어떤 포커스를 맞추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6.1.1항 A항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6.1.A항을 심사할 경우에는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 제품 설명서를 봐야 됩니까? 품질 설명서를 봐야 됩니까? 품질 설명서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C항은 누가 했어요? 네. C항은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의 예방 또는 감소. 그 이야기는 리스크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리뷰를 안 했어요. 그럼 같은 리스크가 계속 발생되겠죠. 그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자. 예방조치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D항은 뭐예요? 개선의 성취. 개선은 계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리스크 발생된 항목을 개선하고 나니까, 그죠? 또 리스크를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거는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성 선생님은 말은 저분 잘하는데 정답은 말을 못해. 박 선생님은 쉽게 보면은 언니가 말하는데 저 똑같아요. 따라서 하고 있고. 장 선생님 물어보면은 딴소리 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정확히 그냥 파고들어야 니즈를. 우리 다 부족하가 아니에요. 그 부족함 끊어야 돼. 부족함 끊어야 돼, 그냥. 부족함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부족함 끊으려고 그러냐.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겠죠.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는 누가 진행해요? 책임과 권한은? 대표이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하는데, 대표이사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서를 남겨야 돼요? 어떤 문서? 아까 얘기했는데 no, 대칭서. no, 인증서, no, 품질 보증서. no. 나가 다 물어보니까. 어제 나 질문했었는데 품질 가는 검토서. 아니야. 어제 나 문서. 에? 기록 문서. no. 너무. 선생님 잘 봐요. 예, 알겠습니다. 문장표와 너무 문장표 나와야 되겠죠. 왜 속속하게 말안 해줘? 아니야, 내가 한번 먹여서 그래 지금. 교수님이 네. 말 많이 해주는 얘기인데. 책임과 권한은 대표이사가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이사가 부여하기 전에 업무 분장표를 만들어서 장정기 이사 일 하세요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가서 장정기 부장님 그 영업이죠? 네. 그럼 영업부장님이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업무 분장표 보여줘야 되거든요. 업무 분장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봐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두 가지예요. 사업계획서는 소위 말해서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서가 있을 거고요. 부서 운영에 대한 계획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계획, 아까 분장표에 따른 계획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업무 계획서 나와야 되거든요. 업무 계획서. 그거는 이런 거겠죠. 부서 계획서는 우리가 한 부서라 그러면, 그죠? 세 분이 한 영업부라 그러면 영업부장이 계획서를 따르는 거대로 움직이면 될 거잖아요. 근데 영업부서 중에서도 너는 국내 영업, 너는 해외 영업 정해질 거잖아요. 그 계획이 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 계획이. 얘 업무 계획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분장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종류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하기 어려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분석하는 게 뭐예요? 오전에 썼는데 분석이 이게 뭐냐면 내부 감사가 똑같은 거예요. 얘가 내부 감사. 부서별로 내부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전에. 그죠? 예. 이거예요. 근데 부서별 내부 감사를 할 때 얘는 뭐가 들어가요? 개인비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것도 분석할 수 있어요. 개인 거를. 각자. 그러니까 크게는 부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장우수가 못했어. 그 장우수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뭐가 잘못돼 있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 장우수 업무 분장표 보니까 사무실 청소하겠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맨날 옷 치고 있어. 청소를 못했어. 근데 내부감사에 걸렸어. 근데 너희 청소 안 했어? 그랬더니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었거든요. 왜 시간이 없었는데? 아니 성경희 씨가 맨날 와서 이거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일을 못했다는 거야. 그럼 분장표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걸 분석하려면 얘를 봐야 된다. 왜 장우수 씨한테 청소만 하락하지 오늘 철학했지?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 얘가 워드를 잘 쳐. 그러면 청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얘는 워드를 시켜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업무 분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제안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제 심사할 때 제일 어렵고 헷갈리는 것들이 이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개선이세요. 근데 아이소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안활동, 개선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소에서는 제안활동이라는 용어로 쓰지 않아요. 개선활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개선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잘못되어 있는 거를 바꿔나가는 거를 개선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제안은 뭐예요? 비슷한데 제안은 그거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소에서는 개선활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활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서류를 봐야 될 항목은 몇 항일까요? 6.10항이 어디 있어? 6점이다. 응. 6.2다. 2대2다. 그거보다 오전 시간대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5.15 5.3항에서도 이걸 많이 다루고 있어요. 5.3항에서. 조직의 역할. 네. 왜냐하면 여기서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붙어있으니까 5.3항으로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 심사를 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내가 오늘 심사를 가가지고 영업부 심사를 하고 있을 게요. 그러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부서에 심사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같은 문서라고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서를 못 보는 수가 있거든요. 파일 하나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심사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리스크 같은 걸 줄여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 심사를 하거든요. 그 6.1.1항에 대해서 보면 리스크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6.1.2항에 대해서는 크게는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것은 뭐냐면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는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원래는 많이 안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외국 버전이 들어오면서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모니터링이 뭘까요? 응? 모니터링이 뭐예요? 사전에 가서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검토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사용 그대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사용 그대로. 얘가 사용은 어디 쓰는 거예요? 보드파일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잘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잘 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모니터링이에요. 이 행위가. 그러면 ISO에서 모니터링을 뭘 말할까요?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거예요. 계획대로. 방침을 잡아놨는데 방침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그 대기업에 가보면 이런 게 있거든. 생산 라인에 가면 PP 라인이라고 알죠? 그죠? PP 라인 뭐예요? 샘플을 시험하는 곳이잖아요. 생산하는 곳.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가 뭔가요? 가짜로 지어진 건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고객들 하나의 샘플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좀 더 알아듣게 설명하게.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모델하우스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본 주택을 도저히 알아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말 어렵게 해요. 주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보여주기 위한 건물. 그러니까 건물. 꼭 알아들을 수 없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방글라데시 와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럼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모델하우스는 뭐냐면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을 조그만하게 촉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축소시키는. 네. 우리 이렇게 아파트 지을 거야 크게 여러 집을. 근데 그 중에서 평수별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 집에 사면 이런 집이에요 이렇게 아는데 아파트 모형이야 샘플이야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안 그럴까요? 나 이해를 못해서 안 돼.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바글라데시 몰라. 어떻게 바글라데시 됐지? 결론적으로는 이게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모델하우스도 가면 많이 바뀌죠. 뭐가 바뀌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문사에 따라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그 범죄 뭐 무슨 기관에서 그 자료가 나왔는데 그거예요. 그 동일 아파트는 똑같이 생겼어.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 나쁜 놈들이 다 안다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접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A형, B형, C형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거 바꿔나가는 거지. 그래서 모델하우스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기존의 샘플 하우스고요. 변경으로 A형, B형, C형도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모델하우스가 모니터링과 똑같은 거예요. 현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불량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험해 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예방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B항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는 2항을 보니까 예방조치 결과나 시험조치 결과를 했다 안 했다. 왜?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니까. 모니터링 했으면 결과는 어디다 기록을 해요? 모니터링 했던 결과물의 기록 문서가 뭐예요? 모니터링한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는 뭐냐면 성적서겠죠. 성적서. 성적서는 설명해 주지 않네, 그죠? 네. 그것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모두 아파서. 이건 실사님. 네, 이것만 하고요. 성적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인수검사. 그 다음에 공정검사. 그 다음에 제품검사. 성적서. 성적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그런데 얘는 어디에 속하느냐? 제품. 제품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설비가 있어요, 설비. 설비에 대한 성적서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교정 성적서예요. 교정. 성적서는 설비에 관한 성적서가 있고 제품에 관한 성적서가 있어요. 설비에 관한 거는 교정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제품에 관한 거는 인수라는 단어, 공정이라는 단어, 제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셨죠? 네. 이거를 기억되는 시간을 갖고 잠깐 쉬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가세요? 요즘 설비 성적서에는 왜 교정 성적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쉬는 시간이죠. 질문 받으면 안 되지. 질문을 만들지 교수님 싫어. 저는 뭐 먹거리라도 준비해서 갖다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먹거리도 안 주면 먹거리 안 되는 거잖아. 뭐라고? 가고. 교수님, 남궁간 이사님 가져온 가고. 가문을 깎아드립니다. 그리고 칼큰거 있어요. 오늘도 감가루 만드는 식으로 해? 네? 진짜요? 네. 친구들이 보낸다던데. 교수님 저 가고 빨리 드셔야 되는데. 내려가세요. 저 교수님 저 가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 단감이더라고, 저거. 저 말랑거리면 맛 하나도 없어요.
그냥 씻어서 먹읍시다. 깎지 말고. 그래, 언니야. 좀 다시 씻고 올게. 시험 보는 것 같아. 문제 푸는 게. 저는 그 첫 번째 문제는 권고를 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일단 고객 만족도 조사 그 자체라는 그 양식이 네. 그 리스크를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좀 품질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네. 결합에 따라서 그런 게 많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일단 미등록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 문제 안 좋은 면이지만 그래도 권고를 해서 등록을 하라고 뭐 미등록 자체는 아주 이렇게 부적합 정도까지 크게 때릴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서 네. 권고적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그렇게 좀 할 것 같습니다. 저가 예. 오케이. 일단 박 선생님은? 저는 부족함을 했는데요. 네. 네, 냉장고 조립해서 통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원이 최근 고객 리스크에 대한 문서를 요청하였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문서가 없다고 했어요. 네. 고객이 요청하는 거는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부족하고 드렸는데. 네. 오케이. 네.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조사 자체는 작성이 되고 있어서 조사 자체가 작성이 되고 있다는 것에 따라서 양식이 등록 안 된 건 좀 약간 낮은 식으로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공고로서 좀 근데 내 생각에는 판단은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 이제 등록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네. 심사원 입장이라면 그 자체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예. 그걸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품질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예. 회사에 사용하는 문서는 양식 등록대장에 등록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예. 권고 조치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현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냉장고 조립회사의 통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고객 리스크에 대한 문서 요청하니까 그게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적합을 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과감하게 부적합을 하는 것보다 이제 리스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심사원 입장에서 왜 리스크가 중요시 여겨서 리스크 서류를 다루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로 인해서 부적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대한테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부적합을 끊고 나면은 부적합 문서에서 업체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사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적합 리스크에 대한 고객 리스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줄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성 선생은 지금 어떻게 판단했어요? 공고로 했고요. 네. 인수자가 인수검사 성적서와 업체 성적서가 지금 일치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담당자가 누군지 확인을 하고 이유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으로 권고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이거는 부적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수검사의 목적이 뭔가라는 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수검사의 목적은 양질의 제품이 우리 회사에 입고돼서 그 자재로 인해서 제품을 생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수검사 성적서에 타사 인수검사 제품을 반영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없는 항목일 경우에
업체에서 그 검사 항목을 검사해서 가져오는 건데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항목하고 그 가져오는 제품의 성적세 항목과 다르면 우리가 검사를 안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누락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부적합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냉장고를 조립 생산하고 있는 회사를 품질과 환경 통합 심사를 진행하였다. 2019년도 회사의 품질 환경 경영 방침과 목표가 설정되어 게시되어 있는 문서를 확인한 바 심사원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발행하였다. 심사원 장종기가 심사원 6.2.1항 심사 결과 부적합이라고 발생하였다. 이유를 기록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부적합을 발행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장종기 심사위원은 부적합을 발행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정말 괜찮아요. 지금 다른 심사원이 그거를 부적합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지. 이제. 왜 부적합했는지. 무엇이가 잘못됐나요? 답 찾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유해 방지 예방 방침이 뭐 여기는 이제 분리수거를 기술을 했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안 돼서 부적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방침과 목표가 일치하지 않아서 부적합했다? 네. 그 부족한 내용이 좀 과하지 않나? 내가 볼 땐 그러는데. 이 문서에 따라서 계획대로 실천이 안 돼 있었거든요. 뭐 어렵다. 그럼 장종기 씨한테 물어봐. 저분 왜 부적합 끊었는지. 네, 그러셨어요. 왜 끊었어요? 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끊었는지. 교수님 그 네. 연도 빠진 거라고 얘기해보세요. 그거는 부족합이 아니고 개선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뭐?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방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2019년 경영 방침에 따라서 2019년에 대한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2019년이란 연도 자체에 대한 정확한 게시가 없었습니다. 그럼 연도가 안 들어갔다 해서 부족하게 근데 해버렸어요? 그건 좀 그랬어요. 혹시 연도 끊어놓고 저한테 물어보면 아, 어떡해? 연도는 다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막 그럴 거라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건 좀 그렇고. 연도에 제가 여기 아까 갈승이 지금 연도 얘기하시니까 근데 여기 방침에는 2019년 품질 환경 경영 방침이라고 했는데 품질 환경 경영 목표에는 2019년이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부족함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아니 그렇다잖아요 지금. 아니 그걸로 안 끊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잖아 지금. 지금 내용을 보면 방침에는 대표이사 서명이 안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목표에는 연도하고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데 네. 그로 인해서 부적합을 끊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6.2.1항을 읽어봐야 돼요. 6.2.1항이 내용이 무엇인지. 의사소통 경영
뭐 이상. 점심도 많이 먹었으니까 오메가 예, 오메가5. 졸게 자, 오메가5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오전 얘기대로 ISO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다고? IS는 회사 업무 분석 프로세스를 네. 심사 평가하는 전문적 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의 종류가 지금 900일하고 14,001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900일은 뭔가요? 품질 경영 품질 경영 시스템이고요. 네, 14,001은 환경 경영 시스템입니다. 네, 그 종류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전에 배운 게 이제 모니터링을 배웠어요. 그죠? 네. 모니터링이 뭐죠? 평가하고 모니터링은? 측정하는 평가자. 네. 측정하고 평가하고 그죠? 네. 그러면 측정이 뭐라고 했죠? 측정은 네. 측정이 뭐예요? 치수를 검증하는. 측정. 측정이 뭐예요? 치수를 검증하는 네. 거. 측정은 적절한 어떤 설비를 설비 이용해서 되는지 예, 안 판단하는 거, 되는지. 설비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치수나 특성을 보는 거죠, 그렇죠? 겉모양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하는 거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측정의 방법은 설비를 이용하는 거하고 눈으로 하는 거,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7.5.2항은 뭘까요? 소급성이 있어요, 소급성. 소급성이 뭘까요? 그 성선생님 알 거예요, 소급성이 뭔지. 소급성이 뭐예요? 뭐 소급 처리한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예,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 네. 그걸 다시 말하면 밀려있는 것을 네.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급해서. 앞단계 처리할 수도 있어요, 앞단계에서. 그죠? 그러니까 소급 처리는 두 가지예요.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 후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처리, 후처리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측정 소급성이 요구되거나 이럴 경우는 뭐예요? 하나를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공정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품이 자재가 없어. 네? 네. 자재가 없어. 네. 그러니까 자재가 지금 급하게 입고가 되고 있어요. 입고되고 나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인수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인수검사. 인수검사에서 합부에 따라서 합격이 되고 나면 이게 자재를 현장에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검사 요원이 부재 중이야. 그럼 나이는 서 있는데 검사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나이를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이는 세워야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이를 세워? 오, 너무 세게 나가는데. 다른 사람 대체. 이럴 때 소급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거? 검사원이 없으니까 네. 이 자재가 네. 우리하고 검사 경력을 보니까 네.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는데 지금도 품질에 대한 리스크가 한 번도 없었어 라고 판단된다면 이거 바로 공정에 투입을 시켜놓고 네. 이때 만들었던 제품에 한해서는 네. 창고에 입고를 시키는 게 아니라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네. 왜? 소급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예민 선생님이 오게 되면 네가 다시 검사 한번 해봐. 이게 소급처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니터링을 할 거잖아요. 모니터링 했는데 실무자가 없어. 그렇게 중단시켜 놓은 게 아니라 선조치하고 후처리로 다 재검사하는 거를 소급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소급성이 요구사항이 있거나 요구사항이라는 저런 거죠. 공정 중에 자재가 부족할 때 자재가 부족한 부분 항목에 대해서 검사원이 판단 내리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조직이 측정 결과 유효성에 따라 신뢰성을 제공하고 이거예요. 인수검사를 못했지만 네? 못했지만 조직이 회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측정 결과를 보니까 지금까지 리스크가 한 번도 없었어 라고 판단된다면 선처리 하라 이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이 어떻게 부분에 따라서 고려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인수공사를 못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소급성 처리하느냐 라고 판단하는데 이때 심사원이 뭘 봐야 돼요? 그때 절차서를 봐야 돼요. 절차서. 회사하면 절차서. 회사하면 절차서를 보고 이 절차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